자,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중기 과거 시험이 열리던 해에 있었던 일이옵니다. 주인공은 바로 장생이라는 30살 선비인데요. 이 양반이 겪은 일이 참으로 기구하고도 신기하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장생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장생은 경상도 한 작은 마을에 사는 가난한 선비였습니다. 아버지는 장생이 10살 때 돌아가시고 홀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왔지요. 어머니는 남의 집 바느질품을 받아다가 밤낮으로 바늘을 놀려 푼푼히 돈을 모았고 장생은 그 돈으로 글공부에만 매달렸답니다. 생아, 이번에는 꼭 급제해야 한다. 어미가 이제 나이가 60이 넘어 눈도 침침하고 손도 떨려서 말이다.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하지만 장생은 벌써 9번이나 과거에 낙방했습니다. 처음 과거를 본 것이 21살 때였으니 꼬박 10년을 낙방만 거듭한 셈이지요. 어머니, 소자가 불효막심하옵니다. 이번에는 꼭 급제하여 어머님께 비단옷을 해드리겠나이다. 장생은 매번 그렇게 다짐했지만 시험장에만 들어가면 손이 떨리고 머리가 하얘져서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지요. 저 장생이란 양반 참 가련하지 않은가. 10년째 과거만 보러 다니니 말이야. 과거 공부만 하지 말고 농사라도 지으면 좋을 텐데 말이지. 그해 봄 다시 과거 시험이 있다는 방이 나붙었습니다. 장생은 어머니께 여쭈었지요. 어머니, 소자가 이번에 또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려 하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푹 쉬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생아, 어미는 내가 과거에 급제하지 못해도 좋으니 제발 무사히만 다녀오너라. 내가 한양 가는 길이 험하고 멀어서 매번 걱정이 태산 같구나. 어머니 염려 마시옵소서. 이번에는 배편으로 가려 하오니 훨씬 편하고 빠를 것이옵니다. 사실 장생은 그동안 육로로만 한양을 오갔었는데 그 길이 얼마나 험한지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다리가 후들거리곤 했지요. 이번에는 마침 이웃마을 최선주가 한양으로 물건을 실어 나르는 배를 탄다는 소식을 듣고 뱃삭품으로 배 안에서 그를 가르쳐 주기로 약속했답니다. 장생 나리 같은 선비가 우리 배에 타시면 그것만으로도 영광이지요. 우리 아들놈이 글을 배우고 싶어 하는데 뱃길 가는 동안 좀 가르쳐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선주는 그렇게 흔쾌히 허락해 주었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어머니는 보따리를 싸주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지요. 생아, 이 안에 어미가 지은 메주랑 된장이 들었다. 길에서 끼니 거르지 말고 잘 먹어야 한다. 어머니, 소자 다녀오겠나이다. 이번에는 꼭 좋은 소식 들고 오겠습니다. 장생은 어머니께 3번 절을 올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어머니는 대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고 계셨지요. 장생은 가슴이 뭉클해져서 발걸음이 무거웠답니다. 이번에는 꼭 급제해야 한다. 어머니 연세가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효도다운 효도 한번 못 해드렸구나. 포구에 도착하니 최선주의 배가 이미 출항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제법 큰 배였는데 쌀과 옹기, 건어물 같은 것들이 가득 실려 있었지요. 장생 나리 어서 오시게. 자, 이리 올라오시지요. 최선주의 아들 최동희도 함께 배를 탔는데 16살 총각이었습니다. 눈망울이 초롱초롱한 게 영리해 보였지요. 나리 소인이 최동이라고 하옵니다. 앞으로 잘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 얼굴 보니 착하게 생겼구나. 뱃길 가는 동안 천자문부터 시작해 보자꾸나. 배는 천천히 포구를 빠져나갔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데 바다 물결이 출렁출렁 일렁였지요. 장생은 배 위에서 펼쳐지는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답니다. 날씨가 이렇게 좋으면 사흘이면 한양에 닿을 것이옵니다. 최선주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배에는 선주와 그 아들 그리고 사공 2명이 더 타고 있었지요.
다들 바다 일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장생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첫날은 참으로 평온했습니다. 장생은 최동희에게 천자문을 가르쳐주고 점심때가 되자 최선주가 준비해온 밥과 반찬을 나눠 먹었지요. 김에 쌈 싸먹는 맛이 일품이었답니다. 날이 바다에서 먹는 밥맛이 어떠신지요? 허허, 육지에서 먹는 것보다 더 맛있는 걸세. 바람도 시원하고 말이야. 해가 지자 하늘이 온통 붉게 물들었습니다. 장생은 처음 보는 바다의 낙조에 감탄했지요. 별들이 총총 떠오르고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이렇게 평온한 뱃길이라면 금방 한양에 도착하겠구나. 장생은 그렇게 생각하며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 아침부터 날씨가 이상했습니다. 하늘이 잿빛으로 변하더니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기 시작했지요. 이거 날씨가 심상치 않은데요. 사공 하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최선주도 표정이 굳어졌지요. 좀 더 가다가 안 되겠으면 근처 포구에 배를 대야겠네. 장생 날이 혹시 모르니 배전을 꽉 잡고 계시게. 점심때가 되자 파도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배가 출렁출렁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심하게 요동을 쳤지요. 장생은 배전을 움켜쥐고 버텼지만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배가 이렇게 흔들리는구나. 장생은 태어나서 처음 겪는 풍랑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답니다. 최동희도 무서운지 아버지 옆에 바짝 붙어서 떨고 있었지요. 아버지, 무섭습니다. 동아, 겁내지 마라. 아버지가 있지 않으냐. 최선주는 아들을 다독이면서도 눈빛은 심각했습니다. 사공들은 필사적으로 돛을 내리고 키를 잡으려 애쓰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엄청난 파도가 배를 덮쳤지요. 와르르르, 쿵. 배가 기울어지면서 실려있던 옹기들이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모두 조심하시오. 배가 뒤집히려 합니다. 최선주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장생은 혼비백산하여 뭔가를 붙잡으려 했지만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오면서 배가 크게 흔들렸지요. 으악! 장생은 그만 중심을 잃고 바다로 떨어질 뻔했습니다. 다행히 돛대 밧줄을 간신히 붙잡아서 겨우 배 위에 버틸 수 있었지요. 온몸이 물에 흠뻑 젖었고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나리, 괜찮으시오? 최선주가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폭풍 우 소리에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비가 쏟아지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번쩍 하늘을 가르더니 온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지요. 아, 이러다가 정말 죽겠구나. 어머니, 소자 불효막심하옵니다. 장생은 정신이 아득해지면서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정신을 차려보니 폭풍우는 그쳤지만 배는 어느새 넓은 바다 한가운데 떠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육지는 보이지 않았지요. 선주 어른, 여기가 어디쯤인지 아시오? 장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선주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지요. 글쎄올시다. 폭풍에 휩쓸려 어디로 떠내려온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키도 부러져 버렸고 돛도 찢어졌으니 이거 큰일 났습니다. 배는 물결에 따라 이리저리 떠다닐 뿐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식량이었지요. 실어놓았던 쌀자루 대부분이 바다에 떠내려가고 남은 것이라곤 밥 한 동이와 물 몇 동이가 전부였답니다. 이걸 아껴 먹으면 사흘은 버틸 수 있을 것이요. 그 사이에 지나가는 배라도 만나야 하는데. 최선주의 얼굴은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들 최동희는 겁에 질려 울먹이고 있었지요. 나리, 우리 죽는 것 아니겠지요? 걱정 말아라, 동아. 하늘이 우리를 돌보실 것이니라. 장생은 겉으로는 담담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하기 짝이 없었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지나가는 배는커녕 새 한 마리 보이지 않았지요. 식량은 바닥을 드러냈고 물도 거의 떨어져 갔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보오. 사공 하나가 기력이 다해 쓰러졌습니다. 모두들 맥없이 배 위에 누워 있었지요. 목은 타고 배는 고팠지만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소자가 이렇게 바다에서 죽게 생겼습니다. 차라리 과거 따위 보러 가지 말 것을. 장생은 후회막급했지만 이미 늦었지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해가 따갑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목구멍에서는 불이 나는 것 같았지요. 그런데 그때 최선주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저기 뭔가 보입니다. 모두 고개를 들어 바라보았지요. 멀리, 아주 멀리 희미하게 뭔가가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신기루인가 싶었는데 점점 가까워지니 분명 섬이었지요. 섬이다. 섬이야. 최동희가 기쁨에 겨워 소리쳤습니다. 사공들도 기운을 내서 남은 힘을 짜내어 노를 저었지요. 배는 천천히 섬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한 시즌쯤 지나자 드디어 섬에 도착했습니다. 모래사장에 배를 대고 모두 비틀비틀 걸어내렸지요. 땅을 밟으니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답니다. 살았다. 우리가 살았어. 최동희는 모래사장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장생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지요. 섬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한 바퀴 돌면 한 시즌도 안 걸릴 것 같았지요. 하지만 나무들이 울창하고 가운데 작은 샘물이 있었습니다. 물이다. 물. 모두 샘물로 달려가 물을 마셨습니다. 차갑고 맑은 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니 살 것 같았지요. 장생은 물을 마시고 또 마시면서 눈물이 핑 돌았답니다. 하늘이시여, 저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을 실컷 마신 다음 일행은 섬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야자나무에 야자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고 바닷가에는 조개와 개들이 있었지요. 여기서 며칠 지낼 수는 있겠구려. 힘을 회복하고 지나가는 배를 기다려야겠소. 최선주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일행은 섬에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조개를 잡고 야자열매를 따서 먹었지요. 밤이 되면 모닥불을 피워 추위를 쫓았고 별들을 보며 구조되기를 빌었답니다. 장생은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점차 섬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평생 책만 읽던 선비가 맨손으로 불을 피우고 조개를 까고 물고기를 잡으니 신기한 일이었지요. 날이 깨서 이런 일도 하실 줄 아시는구려. 최선주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허허, 나도 처음 해보는 일이지만 살려면 해야 하지 않겠소. 사흘째 되던 날 장생은 섬 안쪽을 탐험하다가 신기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오두막이 하나 있었던 것이지요. 허름하기는 했지만 사람이 산 흔적이 분명했습니다. 여보게들, 이리 좀 와보시오. 장생이 소리치자 일행이 달려왔습니다. 최선주가 오두막 안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이상하구려. 이 섬에 사람이 사는 것 같은데 지금은 아무도 없네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묵으면 되지 않겠소? 그날 밤부터 일행은 오두막에서 묵게 되었습니다. 비바람을 막을 수 있으니 훨씬 나았지요. 나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장생이 잠에서 깨어 밖으로 나가는데 오두막 앞에 낯선 노인이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헉! 장생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노인은 하얀 수염이 길게 늘어진 백발의 늙은이였는데 눈빛만은 형형했지요. 누구시옵니까? 허허, 놀라지 마시게. 나는 이 섬에 사는 늙은이일 뿐이요. 노인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힘이 있었지요. 저희가 무단으로 댁의 집에 묵게 되어 죄송하옵니다. 폭풍을 만나 표류하다가 이 섬에 닿게 되었사옵니다. 알고 있소. 사흘 전부터 그대들이 여기 있는 것을 알고 있었지. 다만 그대들이 놀랄까봐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요. 최선주와 사공들도 밖으로 나왔습니다. 노인을 본 그들도 깜짝 놀랐지요. 노인장, 이 섬에 혼자 사시는 것이오? 그렇소.
오래전부터 이곳에서 혼자 살고 있다오. 노인은 그렇게 말하고는 장생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대는 선비로구려. 과거를 보러 가던 길이었소? 노인의 물음에 장생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렇다옵니다.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다가 이 지경이 되었나이다. 허허, 과거. 과거 말이오. 노인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오두막 안으로 들어가더니 야자열매와 구운 물고기를 가져왔지요. 배고프실 텐데 드시게나. 감사옵니다, 노인장. 일행은 노인이 준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노인의 솜씨가 좋았는지 장생이 그동안 먹던 것보다 훨씬 맛있었지요. 노인장께서는 어쩌다 이 섬에 혼자 사시게 되었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장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노인은 먼 산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지요. 나도 옛날에는 그대처럼 과거를 보러 다니던 선비였소. 10년, 20년을 과거에 매달렸지만 끝내 급제하지 못했지. 35살 되던 해 또 과거를 보러 가다가 폭풍을 만나 이곳에 표류하게 되었소. 장생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처지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소. 이 섬에서 혼자 지내면서 나는 비로소 깨달았지. 내가 진정으로 원하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말이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장생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노인은 잔잔하게 웃으며 말했지요. 평온이었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도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 하지만 부모님께 효도도 못하고 집안을 일으키지도 못했는데. 장생이 반문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지요. 진정한 효도는 자식이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행복한 것 아니겠소? 그대 어머니는 그대가 과거에 급제하기를 바라시겠지만 더 크게는 그대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실게요. 장생은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10년 동안 과거에만 매달리면서 정작 어머니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요. 저는 그저 과거에 급제해서 어머니께 비단옷을 해드리고 싶었을 뿐인데 비단옷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어. 바로 그대와 함께하는 시간이지. 과거 공부한다고 집을 비운 10년 동안 그대 어머니는 얼마나 외로우셨겠어. 노인의 말에 장생은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혼자 계셨지요. 장생이 과거 공부한다고 서당에 가 있거나 한양에 가 있거나 할 때 어머니는 작은 방에서 혼자 바느질을 하며 아들을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노인장의 말씀이 옳으신 것 같습니다. 소생이 어리석었나이다. 장생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깨닫게 되었지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법이요. 그대가 이곳에 표류한 것도 하늘이 그대에게 주신 기회일지 모르오. 무슨 기회 말씀이십니까? 인생을 다시 돌아볼 기회 말이요. 이곳에서 며칠만 머물러 보시게. 그러면 그대도 무언가 깨닫게 될 것이요. 노인은 그렇게 말하고는 섬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장생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생각에 잠겼지요. 최선주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날이 저 노인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도 사실 장사한다고 집을 너무 자주 비워서 마누라와 아이들이 서운해하더라고요. 그러게 말이요. 우리 모두 정신없이 살아온 것 같소. 그날부터 장생은 섬에서의 생활을 달리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해가 떠오르는 것을 바라보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들으며 바람이 나무를 흔드는 모습을 지켜보았지요. 최동희에게 글을 가르쳐 줄 때도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그저 급하게 외우라고만 했는데 이제는 글자 하나하나의 뜻을 천천히 설명해 주었지요. 동아, 이 효자를 보거라. 늙은이 노자 밑에 자식 자자가 있지? 자식이 늙은 부모를 받드는 것이 효도란다. 와, 그런 뜻이 있었구나.
나리, 그럼 저도 아버지한테 효도 열심히 해야겠네요. 그렇지. 가장 큰 효도는 내가 건강하고 착하게 사는 것이란다. 최동희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생은 가르치면서 오히려 자신이 더 많이 배우는 것 같았지요. 저녁이 되면 모두 모닥불을 피워놓고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고향 이야기, 가족 이야기, 살아온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갔지요. 나리는 장가도 안 가셨다면서요? 최동희가 물었습니다. 그래, 과거에 급제하고 나서 장가 가려고 했는데 그게 10년이 되어버렸구나. 아이고, 나이가 30인데 어서 장가 가서 자식도 낳아야죠. 섬에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노인은 가끔 나타났다가 사라지곤 했는데 나타날 때마다 장생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건넸지요. 그대 과거에 급제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소? 글쎄요. 예전 같았으면 당연히 그렇다고 대답했을 텐데 이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허허, 그대가 조금씩 깨달아가는구려. 어느 날은 노인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대 어머니께서 그대에게 바라시는 게 뭐라고 생각하오? 제가 과거에 급제하는 것. 아니, 그것보다는 제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겠지요. 그렇소. 그런데 그대는 지금 행복하오? 장생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예전에는 과거에 급제하지 못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섬에서 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물론 어머니가 걱정되기는 하지만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의 시작이요. 노인의 말에 장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멀리서 배가 하나 보였습니다. 최선주가 제일 먼저 발견하고 소리쳤지요. 배다. 배가 온다. 모두 바닷가로 달려가 손을 흔들고 소리쳤습니다. 다행히 그 배는 그들을 발견하고 섬으로 다가왔지요. 여기 사람이 있소. 구조해 주시오. 배에서 내린 사람들은 고깃배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장생 일행을 보고 깜짝 놀랐지요. 어머나, 여기서 사람을 만날 줄이야. 어쩌다 이런 데 계시오? 폭풍을 만나 표류하다가 이 섬에 닿았소이다. 제발 우리를 육지로 데려다 주시오. 물론이지요. 어서 배에 오르시오. 장생은 노인을 찾았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고 싶었지요. 하지만 노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노인장, 노인장. 장생이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바람이 불어오면서 노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요. 잘 가시게, 장생. 그대가 깨달은 것을 잊지 말게. 장생은 섬을 향해 깊이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에 올랐지요. 배는 이틀 만에 육지에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경상도의 한포구였지요. 장생 일행은 어부들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하고 배에서 내렸습니다. 선주 어른, 이제 어찌하시겠소? 일단 집으로 돌아가야지요. 배도 부서졌고 짐도 다 잃었으니 장사는 망쳤습니다. 하지만 목숨이 붙어 있으니 다행이지요. 최선주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밝았지요. 나리께서는 어찌하시렵니까? 한양으로 가시렵니까? 최동희가 물었습니다. 장생은 고개를 저었지요. 아니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마. 어머니께서 얼마나 걱정하고 계실까? 과거는요? 과거는 내년에 봐도 되고 안 봐도 된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았거든. 장생은 활짝 웃었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웠지요. 그나저나 나리 덕분에 제가 글을 많이 배웠어요. 감사합니다. 나야말로 고맙다, 동아. 너희 가족 덕분에 소중한 것을 깨달았으니까. 일행은 서로 포옹하며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장생은 걸어서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길은 멀었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지요. 며칠을 걸어 드디어 고향 마을이 보였습니다. 아, 우리 마을이다. 장생은 뛰다시피 하여 집으로 갔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어머니가 마당에 서 계셨지요. 어머니, 생아, 내가 생아구나. 어머니는 달려와 장생을 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장생도 어머니를 꼭 안고 울었지요. 어머니, 소자가 돌아왔습니다. 걱정 많이 하셨지요? 생아, 내가 무사하니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다. 과거는 어찌 되었느냐? 과거는 보지 못했습니다.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 표류했다가 간신히 살아 돌아왔나이다. 어머니는 장생의 얼굴을 이리저리 살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이고, 내 자식. 얼마나 고생했니? 그래도 살아 돌아와줘서 고맙구나. 어머니, 소자가 그동안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효도는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곁에서 함께 사는 것이더이다. 장생은 어머니께 그동안의 일을 차근차근 말씀드렸습니다. 폭풍을 만난 일, 섬에 표류한 일, 노인을 만난 일, 그리고 깨달은 것들을 모두 말씀드렸지요. 어머니는 장생의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생아, 어미는 내가 과거에 급제하기를 바랐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 것이란다. 이제 과거는 잊고 여기서 평범하게 살아도 좋구나. 어머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소자는 한 번만 더 과거에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급제하든 못하든 그것이 소자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래, 내 뜻대로 하여라. 어미는 내가 무엇을 하든 지지할 것이다. 그날부터 장생은 마을에서 서당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지요. 가르치는 일이 생각보다 즐거웠습니다. 아이들의 눈망울이 반짝이며 아 하고 깨닫는 모습을 볼 때마다 뿌듯했지요. 선생님, 이 글자 무슨 뜻이에요? 허허, 그건 말이다. 장생은 섬에서 최동희를 가르쳤던 것처럼 천천히 정성껏 가르쳤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장생의 가르침이 좋다며 아이들을 보냈지요. 가을이 되었습니다. 다시 과거 시험이 있다는 방이 나붙었지요. 장생은 어머니께 여쭈었습니다. 어머니, 소자가 다시 한번 과거를 보러 가고자 하옵니다. 그래, 이번에는 바닷길로 가지 말고 육로로 가거라. 그리고 무리하지 말고. 예, 어머니. 이번에는 조심하겠나이다. 장생은 보따리를 꾸려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육로로 천천히 걸어갔지요. 길이 험하긴 했지만 주변 풍경을 즐기며 여유롭게 갔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장생은 과거 시험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손이 떨리지 않았지요. 마음이 편안했기 때문입니다. 급제하면 좋고 못해도 괜찮다. 나는 이미 중요한 것을 깨달았으니까. 장생은 차분하게 문제를 풀었습니다. 평소 실력을 발휘할 수 있었지요. 시험이 끝나고 며칠 후 방이 나붙었습니다. 장생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방 앞에 섰지요. 그리고 천천히 방문을 살펴보았습니다. 내 이름이. 장생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장생은 급제한 것입니다. 합격이다. 합격했어. 장생은 기쁨에 겨워 소리쳤습니다. 10년 만의 일이었지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기쁘기는 했지만 예전처럼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지는 않았지요. 아, 이것도 하나의 과정일 뿐이구나. 진짜 중요한 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사느냐지. 장생은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였지요. 어머니, 소자가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 정말이냐? 어머니는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장생은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지요. 어머니, 이제 편히 쉬십시오. 소자가 봉양하겠나이다. 마을 사람들도 축하해 주었습니다. 10년 동안 낙방만 하던 장생이 드디어 급제했다는 소식에 모두 놀라워했지요. 장생이 저 양반 참 대견하구만. 10년 동안 포기하지 않은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켰나 보오. 장생은 관직을 받아 한양으로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모시고 가기로 했지요. 한양에서 장생은 성실히 일했습니다. 관직은 낮았지만 백성들을 위해 애쓰는 모습이 좋은 평가를 받았지요. 어느 날 장생은 큰 신하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김판서였지요. 김판서는 장생의 글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그대의 글에는 깊이가 있어. 책만 읽은 것이 아니라 인생을 경험한 사람의 글이구려.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그대 과거 시험지를 보았는데 진정한 효는 출세가 아니라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썼더군. 참으로 훌륭한 견해요. 장생은 섬에서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노인에게 배운 것들이 시험지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던 것이지요. 사실 저에게는 특별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장생은 김판서에게 표류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김판서는 눈을 크게 뜨며 들었지요. 허허, 기막힌 이야기로다. 그 노인은 분명 그대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 나타난 것이요. 하늘이 그대를 시험하신 것이지. 소인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판서는 장생을 더욱 아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생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지요. 장생, 그대에게 맡기고 싶은 일이 있어. 경상도 지역에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다오. 그곳에 가서 진율청을 운영해 주지 않겠소? 진율청이란 흉년이 들었을 때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눠주고 돕는 기관이었습니다. 중요한 일이었지요.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겠나이다. 그대라면 잘 해낼 것이요. 백성의 고통을 아는 사람이니까. 장생은 경상도로 내려갔습니다. 마침 고향과 가까운 곳이었지요. 어머니도 함께 모시고 갔습니다. 진율청에 도착한 장생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눠주고 병자들을 돌보고 집을 잃은 사람들에게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었지요. 날이 감사합니다. 날이 덕분에 살았습니다. 백성들은 장생에게 고마워했습니다. 장생은 보람을 느꼈지요. 어느 날 진율청에 어떤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장생이 보니 낯이 익은 사람들이었지요. 혹시 최선주 어른이십니까? 허허, 장생나리. 정말 나리시구려. 바로 함께 표류했던 최선주와 최동이 부자였습니다. 그들도 흉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이지요. 아이고, 이게 얼마만이오. 나리께서 이렇게 출세하시다니. 선주 어른 동아. 반갑구나. 장생은 반가워 그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최동희는 이제 제법 청년이 되어 있었지요. 나리, 저 요즘 글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리께서 가르쳐 주신 것 잊지 않았어요. 그래, 대견하구나. 그런데 댁은 왜 여기까지 오셨소? 폭풍 때 배를 잃은 후 장사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 흉년까지 들어서 장생은 그들에게 곡식을 넉넉히 주고 일자리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최선주는 진율청에서 장생을 도와 일하게 되었지요. 날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우리는 생사고락을 함께한 사이가 아니오. 가족이나 다름없지. 시간이 흘러 몇 년이 지났습니다. 장생은 진율청을 훌륭하게 운영했고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지요. 김판서로부터 칭찬을 듣고 더 높은 관직으로 승진했습니다. 하지만 장생은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늘 섬에서 만난 노인의 가르침을 떠올렸지요. 진정한 성공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장생은 결혼도 했습니다. 착하고 현명한 아내를 만나 아들, 딸을 낳았지요. 어머니는 손주들을 보며 행복해 하셨습니다. 생아, 어미는 이제 여한이 없구나. 내가 출세도 하고 장가도 가고 자식도 낳았으니 어머니 아직 오래오래 사셔야 합니다. 손주들이 어머니를 많이 따르지 않습니까? 허허, 그래. 조금 더 살아서 손주들 크는 것 봐야겠구나. 장생은 매일 어머니께 문안을 드리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이 아무리 바빠도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지요.
어느 날 장생은 최동희를 불렀습니다. 최동희는 이제 25살의 청년이 되어 있었지요. 동아, 너 과거 시험 볼 생각 없느냐? 저요? 저 같은 천한 놈이 과거를요? 천하다니 무슨 소리냐? 사람의 귀천은 태어날 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에 달렸다. 너는 충분히 자격이 있다. 장생은 최동희에게 글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최동희는 영리해서 금방 배웠지요. 몇 년 후 최동희는 정말로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최선주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지요. 나리 덕분입니다. 우리 동희가 이렇게 출세하다니. 아니요, 동희 스스로 노력한 결과요. 나는 길을 보여준 것뿐이요. 최동희는 장생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생처럼 백성을 사랑하는 관리가 되었지요.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장생은 어느덧 50줄에 접어들었고 벼슬도 제법 높아졌지요. 하지만 그는 늘 겸손했고 백성을 위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80이 넘어 편안히 돌아가셨습니다. 장생은 3년상을 정성껏 치렀지요. 어머니의 묘 앞에서 장생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소자가 비록 늦었지만 효도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한 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나이다. 상을 마친 장생은 관직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서당을 다시 열어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지요. 선생님, 왜 벼슬을 그만두셨어요?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었잖아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장생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높이 올라가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단다. 바로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지. 나는 이렇게 너희를 가르치는 것이 가장 행복하구나. 어느 봄날 장생은 오랜만에 바닷가로 산책을 갔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걷다가 문득 표류했던 섬이 생각났지요. 그 노인은 지금도 그 섬에 계실까? 장생은 섬이 있는 방향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노인장, 덕분에 저는 제 인생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바람이 불어왔고 어디선가 노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잘 살았구나, 장생. 이제 너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졌다. 장생은 눈을 감고 미소 지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지요. 집으로 돌아온 장생은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표류기라는 제목을 붙였지요. 표류하면서 깨달은 것들, 노인에게 배운 것들, 그리고 그 후의 삶을 담았습니다.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습니다. 특히 과거 시험에 매달리는 젊은 선비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지요. 이 책을 읽고 나니 과거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장생을 찾아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장생은 80이 넘어서까지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아이들을 가르쳤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지요. 임종을 앞둔 어느 날 장생은 자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너희들아, 아비가 마지막으로 해줄 말이 있다. 아버지, 말씀하십시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세나 부가 아니다.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남을 도우며 사는 기쁨이란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예, 아버지. 명심하겠습니다. 장생은 평온한 얼굴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지요. 장생의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가 도운 백성들, 그가 가르친 제자들, 그를 따르던 관리들이 모두 모여 그를 추모했습니다. 장생 나리는 진정한 선비셨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지. 사람들은 장생을 기억하며 그의 가르침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지요. 여러분, 장생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길을 잃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순간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법이지요. 장생은 표류하면서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남을 도우며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었지요. 여러분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무언가를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는 표류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가느냐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우고 깨닫느냐가 아닐까요? 오늘도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